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거 이사혜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원룸 이사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포장 이사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룸 이사를 포장 이사로 많이들 안 하시고, 그리고 원룸은 포장 이사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러나 그렇게 되는 이유를 오늘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참조하셔서 다음 이사할 때 올바른 방식으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어떤 분들이 원룸 이사를 포장 이사로 진행하는지 여기 네 가지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첫 번째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일요일 하루 쉬는데 내가 이삿 날을 일요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 날 이사를 하면서 일하는 거죠. 그쵸? 다른 종류의 일을 또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일하고 그 주 일요일에 또 다른 요즘은 그래도 결혼식이 좀 많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스케줄이 또 있다. 그럼 2주 3주를 쉬지 않고 일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가끔 쉬기도 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덜 힘들고 싶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두 가지 부류인데 좀 편하게 하고 싶다, 걱정 없이 하고 싶다. 그래서 이게 두 부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처음 하는 분들. 내가 지난번에 이사할 때는 우리 부모님 집에서 나오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들고 옮기시고 같이 옮기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물품을 하나씩 드렸기 때문에 실제 이사는 처음인 분, 그런 분들은 이제 포장 이사로 건의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 포장 이사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업체들이 어떻게 하는지,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둬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자는 의미에서 포장이사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사를 한 번 또는 두 번을 해보셨는데 지난번에 이사를 하는데 기사가 뭐가 어떻고 말도 많고 그리고 일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은 이제 장마철이 아니지만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지난번에 이사하실 때 비를 쫄딱 맞은 거예요. 차량에 천장이 없어서. 그래서 탑차 찾는 업체를 찾으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내가 이사를 할 때 내 기억 속에 기억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조금 더 비용이 비싸더라도 이번에는 조금 마음 편히 하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용무로 방식을 변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 예약 보통 한 달 전 정도에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삿날 다가와서 한 2, 3일 전에 그날 오후에 갑자기 해야 되는 일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반포장 이사로 오전에 옮겨놓고 오후에 내가 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오후에 또 다른 어떤 업무나 어떤 약속이나 무언가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짐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2, 3일 전에 갑작스럽게 스케줄을 바꾸시는 분들이 계세요. 반포장 이사로 하기로 하셨는데 포장 이사로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생활용품이 너무 많아요. 이건 뭐냐면 요즘 유튜브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밤낮이 바뀌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여성분들 주방짐이 좀 있으시고 생활을 하시니까, 밥을 해 드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기타 생활용품, 귀중한 모자, 액세서리 이런 것들 많으신 분들, 이게 내가 정리를 해도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이사업체가 새 집에서 정리를 어느 정도 해준 다음에 내 손이 가더라도 일단 정리를 해준 다음에 내가 다시 하더라도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처음부터 내가 하나씩 꼽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내 만족도가 내가 직접
하는 게 직성에 풀리고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조금 더 내가 하는 일이 적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포장이사로 진행을 하세요. 그런데 원룸에서 포장이사로 안 한다. 우리 고객님들의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 고객님들께서 원룸에 있는 짐을 옮기는데 왜 포장이사로 안 하세요? 물어보면 답은 하나예요. 비싸서. 반포장이사가 조금 더 싸고 포장이사가 좀 더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반포장이사를 선택을 하세요. 그러나 업체가 포장이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고객님들은 잘 모르시죠. 그리고 알기도 좀 쉽지 않고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런 내용은 해줄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내가 직접 이사하는 사람들 중에 유튜버를 하는 분은 몇 분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업체 입장, 기사 입장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짐이 적잖아요. 원룸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저 같은 경우는 한 6시간 봐요. 원룸 포장이사 할 때 6시간 봅니다. 그래서 짐을 꾸릴 때 뭐 2시간 반, 3시간, 그 다음에 뭐 이동하는 시간 뭐 30분 이내, 그 다음에 밥 먹는 시간 뭐 그래도 뭐 한 40분, 50분 먹겠죠. 그 다음에 짐 정리하는 시간 뭐 한 2시간? 이러다 보면 6시간이 훌쩍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일을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원룸 이사인데 하루에 일을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비싼 돈 받고 포장이사를 진행을 하는데 대충 해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짐을 내가 포장할 때도 평소보다 내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리하기 편하도록 되도록 세분화해서 조금씩 나누어서 담죠. 그러니까 한 박스에 담을 걸 2박스에 나눠 담게 되고, 그 다음에 옷장에 있는 짐들도 마찬가지로 윗칸에 있는 거, 아래칸에 있는 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순서로 내가 특별히 조금 더 신경 써서 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엘리베이터로 내린다든가 이런 상황이면 한 사람은 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룸 이사라고 하더라도 뭐 3시간에 끝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포장 이사로 하게 되면 저희가 시작부터 끝까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내가 하루에 반포장 이사를 하면 2개를 할 수 있는데 포장 이사를 하면 비싸지만 하나밖에 못해요. 그럼 내 일 매출이 더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업체들이 원룸 이사를 할 때는 포장 이사는 잘 안 하려고 해요. 반포장 이사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물론 실력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신경 쓸 일들이 많다.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면 뭐 원룸 뭐 풀옵션이라고 해봐야 가구 가전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내가 결혼을 해서 원룸에서 투룸이나 쓰리룸으로 가는 경우, 아니 뭐 결혼을 안 하더라도 투룸이나 쓰리룸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원룸보다 조금 더 큰 집으로 갈 경우, 그러면 냉장고도 필요하게 되고 세탁기도 필요하게 되고 뭣도 필요하고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춰서 짐들을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내가 새 집에 넣어야 될 냉장고 물품도 넣기가 힘들죠. 냉장고가 도착해야 저희가 넣어드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옷장도 와야 옷장 안에 옷을 넣어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비품들이 방이 넓어지고 구조가 달라지고 커지게 되면 다 새로 구입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포장이사를 해드리기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원룸이라고 해도 뭐 화장대 하나 있을 수 있고 옷장 하나 있을 수 있고 뭐 세탁기가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큰 짐이 있는데 혼자 할 수는 없죠. 그럼 2명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주방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 기사 2명이 들어가서 주방짐을 꼼꼼하게 해줄 수 있는 기사가 있으면 좋은데 주방짐을 꼼꼼하게 담을 수 있는 남자 기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방짐이 조금 많은 경우에는 남자 기사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하죠. 주방 아줌마 1명을 더 써야 된다. 아니면 고객님께서 주방짐은 싸주셔야 된다. 그럼 원룸 이사를 하는데 인원이 3명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면 뭐 인건비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업체도 싫어하고 고객님도 싫어하고 그렇게 돼서 원룸을 포장이사로 진행을 하지 않으려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깔끔한 정리를 위해서 2명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중 1명은 A급, 흔히 말하는 A급,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셨고 꼼꼼하게 잘해주시는 분, 한 분은 A급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짐 꾸리는 것도 잘 되고 짐 정리도 잘 되고 이사 마친 뒤에 웃으면서 인사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A급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나는 진짜 이사를 꼼꼼하게 잘하는데 반포장을 하면 하루에 2개를 해요. 만약에 반포장이 10만원이고 포장이사가 15만원이라고 하면 내가 반포장을 2개 하면 10만원, 10만원, 20만원을 벌잖아요. 그죠? A급이 아니어도 B급이어도 반포장 2개에서 20만원을 버는데 A급이 포장이사가 15만원이라고 할 때 이거 하나 하고 나는 15만원밖에 못 벌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원룸 포장이사는 우리 고객님이 안 하시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업체들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원룸 이사를 하는데 포장이사로 한다고 얘기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것은 꼼꼼한 데죠. 거기는 A급 기사가 있는 곳이죠. 바꾸어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일 잘하는 업체를 찾고 싶다. 내가 원룸에 사는데 일 잘하는 업체를 찾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원룸이사, 포장이사로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쉽게 감을 찾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드린 말씀 이해되시죠? 원룸이사 제가 하려고 하는데 포장이사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세요. 요거 별표 하나 할게요. 제가 질문 방법, 업체 확인 방법.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기거든요. 근데 20평 정도가 넘어가면 왜 반포장이사를 안 하려고 하고 다 포장이사만 하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또 의외로 또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20평에 살고 있는데 나는 반포장이사로 하고 싶다. 고객님 입장. 이건 뭐냐면 내가 좀 힘들지만 짐 정리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반포장이사를 하고 싶다. 좀 가격을 낮춰서. 요게 고객님 입장이고요. 업체 입장은 또 어떻게 되냐면, 자, 말씀드릴게요. 20평에서 반포장이사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짐량 동일하죠? 그러면 내 짐량에 맞춰서 차량을 정하잖아요. 뭐 5톤이다, 6톤이다. 반포장이사를 해도 6톤, 포장이사를 해도 6톤. 짐량은 똑같아요. 차량은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쪽 집에서 내가 20평에 있는 짐을 다 일일이 담아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반포장이사로 할 때는 3명, 포장이사로 할 때는 4명. 그렇지 않아요. 20평이면 무조건 작업인원은 작업 방식과 상관없이 4명은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사 비용을 책정할 때 가장 큰 게 차량비와 인건비예요. 근데 차량비와 인건비가 동일하게 들어가죠. 이사 비용 책정하는데 반포장 이사와 포장 이사. 그렇죠? 아시겠죠? 그리고 20평에서 내가 반포장 이사를 하는데 하루에 일을 2개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20평 이삿짐센터 할아버지가 오셔도 4시간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반포장으로. 그거는 조금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조금 문제가 있는 이사죠. 그냥 던지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해드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20평에서 반포장 이사를 하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하루에 일을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포장 이사를 해도 뭐 더더욱이 하나밖에 할 수 없죠. 그런데 20평의 짐을 내가 이사를 하는데 포장 이사와 반포장 이사 단지 다른 게 뭐냐면 작업 시간이, 반포장 이사를 하는데 6시간 걸린다면 포장 이사 하는 데는 8시간은 걸리겠죠. 그럼 기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하루에 일을 하나밖에 못하게 되는데 내가 2시간 더 일하면 내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어요. 그쵸? 그렇게 되면 기사들 입장, 업체들 입장에서는 20평에서 이사를 한다. 그러면 포장이사로 추천을 드리게 되는 거죠. 내가 2시간 더 일하고 어차피 하루에 일을 하나밖에 안 하는데 2시간 더 일하고 매출을 조금 더 올려서 기분 좋게 퇴근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원룸 포장이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원룸 포장이사를 진행하는 곳이라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라는 점, 그리고 다음에 이사하실 때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참조하셔서 좋은 날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더 기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 블로그 이사해요로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전화번호 있죠? 여기로 전화하셔서 뭐 저에게 상담하시면 얼마든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